네, 우리나라 슈퍼리츠의 절반은 MBTI가 ESTJ 또는 ISTJ라고 하죠. STJ, 그러니까 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STJ가 아닌 나머지 분들은 어떨 것이냐, 이 14개 나머지 유형의 분들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MBTI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를 보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슈퍼리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세 분의 대표 기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하나가 없어요. 제가 ENTJ거든요. S가 필요한데 N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호재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호재가 봤으니까 바로 매수 버튼 눌러야 되는데 이 호재의 숨은 의미가 뭐지? 막 이런 거 파악하고 기사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딱 놓치고 그러거든요. 세 분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TJ입니다. ISTJ세요? 네. 네. 박현수 차장님은요? 제가 ESTJ입니다. ESTJ. 박 팀장님은요? 저는 검사할 때마다 ESTJ 나올 때도 있고 FJ 나올 때도 있고.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네. 슈퍼리츠의 조건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현실적, 논리적, 계획적.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서 뭐 이렇게 따라서 투자하지 말고 일일비 하루하루 결과에 일일비 하지 말고 그래야 좀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이 외국인들의 강력 매수 속에 코스피 2,500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오늘 뭐 지수는 좋았는데 네. 이제 보시면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되는 일은 이제 별로 이렇게 체감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봤을 때 좀 제 눈에 이렇게 딱 시선이 갔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그런 대로 괜찮았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저점을 지금 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추세 상승이 됐던 일시적인 어떤 반등 구간이 됐던 간에 전체적으로 한 단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종목에 대한 그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어떤 개별 종목들 쫓는 것도 좋지만 네. 그거보다는 좀 전체 큰 그림을 좀 봐가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는 굉장히 좋은 장이고요. 네.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랬던 장이에요. 지수가 21포인트 올랐고 2,512포인트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2,500포인트를 종가상 뚫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7천억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LG화학순으로. 그러면 그래도 여러 업종을 통틀어서 코리아를 샀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조적으로 외국인이 내일 바로 팔 수 있을 것이냐? 매크로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괜찮은데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게 어떤 종목인지는 각자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내 거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 차이보다는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워킹하고 있다, 시장은.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보시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들이 갑자기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바이오가 움직이고요. 그때 우주항공이 움직이고요. 그러면은 저는요, 어느 쪽으로 쏠렸다, 이걸 뭐 맞다 틀리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더라도 시장이 다른 거 밀릴 때 다른 쪽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건전한 순환매가 지속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어려운 거는요, 쫓아잡는 거. 그것만 좀 피하신다면은요, 건전한 순환매를 제가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 팀장님. 맞습니다. 뭐 건전한 순환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증권사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쉽게 뭐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는 이제 2차 전지들은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대신에 아까 박현선 차장님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들을 하셨는데, 2차 전지가 주식이 좀 윗골이 다니까 확실히 다른 종목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이 불을 뿜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우려하는 바는 다들 한 가슴처럼 있는 거는 2차 전지가 만약에 하락이 시작이 되면 또는 조정이 시작되면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례들 사실 많이 봤거든요.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 때도 그랬고, 대북주 그때도 봤었고 어느 한쪽 섹터로 수급이 엄청 몰렸을 때 그 섹터에서 주식 자금이 빠져나올 때
시장을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전한 순환매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분명히 받쳐주는 그런 섹터들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 딱 코스닥은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딱 세 개가 딱 무게를 잡고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이 치고 올라간 딱 그런 수급이 딱 돌아가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시장에서 아까 이영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보니까 코스닥은 하락이 1,250개고 하락이 1,300개고 하락이 250개, 상승 250개였어요. 2차 전지 내에서도 몇몇 정말 임팩트 있는 종목들만 세게 가고 나머지는 또 그 안에서 또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내 종목을 그 특정 정말 강력한 주식 몇 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확률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이 뜨니까 또 그런 희망을 또 찾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희망을 좀 가져보자 네.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오늘 세 분 다 첫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경제 수준 지금 감안하면 2,500 코스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아직도 덜 왔나요? 더 올라가야 되나요? 저는 일단 상반기 고점을 2,600 정도로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2,600. 이게 어떻게 보면은 4월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제 대형주 쪽도 오히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주식들 많다. 실적이 나쁘다고 하지만 네.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핫하지 않은 섹터들도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 반도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쇼크가 나왔지만 거꾸로 강하게 터닝이 됐었던 것도 결국에는 기다리던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보신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년 이상 이제 3년 가까이를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가 지금 제 기억에도 제가 증권회사 입문하고 나서 바이오가 3년 이상, 제약 바이오 쪽에서 3년 이상이 이렇게 계속 침체됐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던 아니면 최근에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일스톤 수령하는 거, 레고캠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업의 어떤 밸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제 한 방향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주식을 줄여야 되는 쪽 아니냐라고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4월 달은 좀 시세를 어떤 시기든 간에 좀 트래킹을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천장을 뚫었더라고요. 59만 원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72만 원대 맞췄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PER이 500배가 넘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주주분들은 일단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 크게 오른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세 분 중에? 뭐 제 차례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 봐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뭐 설명하기에는 각자 논리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충분히. 근데 예전에 주도주들 올라갈 때요. 뭐 바이오 주도 그렇고 다른 주도 그렇고 실적이 있건 없건 그때의 논리는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팽배할 때의 논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원동력은요. 수익이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였어요. 네. 다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는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스케줄에 따른 부분인데 그게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몇 년 후에 실적을 당겨서 왔다 이런 거 얘기할 텐데 그것도 빼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그 실적 부분보다는 지금은 현재 모멘텀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배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그것들이 지금 아침에 장 시작하면은 살짝 밀리다가도 좀 밀리는 거 보고 저희 분봉을 보잖아요. 네. 보면은 언제 밀리냐 모습이 바바바박 들어와요.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매수가 두 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아니면 시장가 매수입니다. 그 정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경험적으로 제 선배님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추세를 왜 내 고점을 제가 후배일 때 후배가 판단을 하느냐. 일단은 그거는 이제 주가가 가는 현상은요. 일단 지금은 인정을 하고 이해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가는 장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래 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이 전통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지금 이 에코프로의 적정가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정가라고 봐야 될까요? 전통적인 기준으로.
그거는 이용훈 이사님께서 네.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통적으로 해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강세를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하고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구간이 그러면은 그 2027년 거까지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지금 단기에 어떤 이제 미래 가치를 끌어당긴 그 부분이 좀 급해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주가가 꺾일 때 보면은 과거에 NFT도 그랬고 바이오 섹터도 그랬었고 굉장히 급하게 어떤 테마식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올랐던 것들은 다시 원점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확정이라고 그렇죠. 그 물량 기준으로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네. 확정된 어떤 캐파의 어떤 수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산을 해보면 조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주식들 테마 주식들 급등했다 급락하고 이러는 것처럼 아주 박살이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뭐 테마주로 분류해가지고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미래 가치 대비로 해봤을 때 최근에 올라갔던 것들은 좀 급했던 측면은 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 주식을 한 주도 없지만 앞으로도 살 생각은 없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지금 사는 거 너무 불안해요.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오르는 걸 보면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불안감 계속 있거든요. 네. 뭘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뭐 앞에서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딱 4년 정도 우리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들 사실 최근에 1, 2년 동안의 주가 흐름들은 사실 과거에 뭔가 통계 자료를 다 뒤집어엎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 인상 속도도 사실 전례 없었고 뭐 그런 부분 매크로 환경이나 우리나라 주시장 환경들이 사실 과거 한 2, 30년 동안에 냈었던 통계 자료들이 다 사실 먹히지가 않아서 사실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들 어려움을 사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그냥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이 그냥 센 놈들이 세다. 그냥 뭐 퍼 100배, 200배 상관없이 뭐 그냥 센 놈이 계속 세는 거를 보여주는 사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과거에 조금 더 생각을 나는 게 2007년, 8년도 그때 당시에도 조선주들이 한 4년치, 5년치 일감들을 땡겨와서 그때 당시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정이 깨졌습니다. 사실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에서 저가 수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나갈 줄 알았는데 좋은 시나리오들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10년을 사실 고생을 했죠.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대로라고 하면 저는 사실 지금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끝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뭔가 대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뭐 앞으로 향후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분명히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의 사실 있었던 논리들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변곡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감히 뭐 이런 지금 가장 센 주식을 뭐 퍼 100배가 200배 되지 말라는 법 없는 것처럼 이런 주식들은 지금 일단 가는 말은 더 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보유자라고 해도 보유자의 관점으로 한다면 당연히 더 갈 것 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약간 스킬의 문제이긴 한데요. 계좌를 좀 따로 해서 그냥 가는 놈 매매하는 계좌, 또 하나는 좀 좋은 거 사서 버티는 계좌 이렇게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에코프로 얘기할 때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제가 막 느껴지는데 네. 하지만 꿋꿋하게 좀 더 여쭤볼게요. 박 차장님, 네. 박 팀장님, 그 에코프로 BM 오늘 한 13% 정도 올랐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과열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8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러던데. 그럼 여기 그 기관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에요? 뭐 일단 그 공매도가 이게 숏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여러 가지 외국계 펀드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종목과 비싼 종목, 그러니까 싼 종목은 롱, 비싼 종목은 숏, 같은 종목 내, 같은 섹터 안에서도요. 그 혹은 코스피 내에서도 2차 전지와 혹은 셀업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전략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를 한 어쨌든 그 수치는 맞으니까는요. 그 수치를 가지고 그 뭐 일정 꾸러미 안에서 이만큼이 어떤 전략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헤지펀드의 특성상 전략을 노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전략의 형태를 다 뜯어서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첨언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각 하우스들마다 그 로스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스컷. 전략마다 종목마다 하우스마다 다 다른 로스코 규정이 있을 거예요. 혹은 시스템 트레이딩 입장에 로스코 규정이 다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로스코 규정에 걸렸을 때 아마도 스퀴즈가 일어나는 것도 일반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매도가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간다. 혹은 숏 스퀴즈가 더 간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고요. 네. 일단은 올라가는 주식이 공매도가 올라갈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 대비해서 더 빨리 올라갈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까지 경우고요.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사례는요. 일단 아마 이제 조만간 에코프로 BM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청산이 될지가 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약간은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확인하고 그렇죠. 이게 비겁한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거가 기존 컨센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정답이는지 이거 어떻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기본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그리고 한 다음에 이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혹은 새로운 뉴스가 되는가 아닌가 이것까지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이해해 보는 게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에 에코프로 그룹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이 투자자라시면은 이게 이번에 뭐 한 방에 모든 거를 다 결정을 짓고 뭐 물론 뭐 은퇴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는 평생을 걸쳐서 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멘탈 관리를 해가시면서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포트를 정해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핫한 게 이게 뭐 꺾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처럼 완전히 다시 원점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밸류상으로 27년까지를 놓고 계산을 해본다면 여전히 저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현 시점까지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2차 전지 외에도 국내에서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지난주에 발표 어닝 쇼크가 난 다음에 급하게 터닝이 됐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아무도 다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 제가 작년 9월 말부터 반도체 섹터 얘기해가지고 사들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 20%가 넘게 수익이 나 있거든요. 네. 물론 20%가 넘게 20% 수익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수익의 몇백 프로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은 긴 시기에서 보시면 투자를 어떤 관리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데서는 조금은 너무 한 방향만 쳐다보시지 않는 것도 자기 멘탈 관리를 해가시는 것도 중요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멘탈 관리하라는 조언까지 딱 들어봤고요. 지금 이번에 에코프로가 오늘 오르면서 연초에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총 뭐 4% 정도였는데 지금 뭐 11%, 12%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코스닥은 근데 쏠림이 굉장히 지금 오늘도 심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급등하는 동안에 이제 1,500개 종목 가운데 한 1,300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2차 전지 빼고는 지금 코스닥 종목들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박 차장님? 네, 일단 아닙니다. 이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요.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그 신규 상장 반도체 종목들이라든지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딱 얘기를 하면은 조금 작은데 핫한 종목들 위주로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 못하는 전통적인 투자자, 특히 2019년도 이전 코로나 이전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매매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셔가지고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왜냐하면 시총 단위 3천억, 2천억 돈인데 갑자기 20%가 오른대요. 그래서 그 종목을 내가 분석을 하러 보니까는 실적도 그냥 이런데 20%가 올라되니까는. 그 지금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시장은요 트렌드거든요.
막 생각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랐고요. 근데 그거 말면서 다음 주말에 이제 AACR이 합니다. 미국 아마케. 근데 보면은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그 작은 바이오 주식들도 지금 그 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바이오 주식 올라온 건 정당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항상 어느 정도 이벤트 드리븐 성격 가는데 치고 가는 종목들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비해서는 이게 좀 더 너무 높아 보이는 건데 네. 그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닥은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꼴찌였거든요. 전 세계 상승률. 그렇지만 지금 올해 상승률 1등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코리아 지수적인 특성상 한번 기세를 펼치게 되면 꾸준하게 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번. 근데 지금 치고 가는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셀바스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네. 여기 하한가 맞았거든요. 여기가 1분기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네. 예를 들어 AI라고 칠게요. AI 4대장 있잖아요. 네. 여러 종목들이 있는 뭐 솔트룩스부터 시작해 있는데 과연 그 셀바스 헬스케어든 셀바스 AI를 매매하셨던 분이 그 한 종목만 AI를 들고 있을까가 약간 아닌 거거든요. 다른 종목도 같이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빠지면은 내가 리스크 관리상 다른 AI도 팔게 되고요. 네. 그럼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 옛날에 한미약품 한번 딱 부러지기 시작했을 때 바이오 다 무너졌거든요. 오늘 똑같습니다. AI 예. 다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학습 효과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종목을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비우기의 현상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정도 경험적으로 깨지게 되면 다시 그런 이제 돌릴 만한 거리가 생길 때까지 좀 걸리긴 하는데 네. 다시 또 끝났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건요 돌려서는 또 진짜로 얼마 안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트렌드가 아직 살아 있는 한 일단 아직은 좀 그렇게 크게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거는 좀 어려운 의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분 만에 처음 주제를 들어가네요. 반도체도 이 봄볕 좀 드나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지난주 이제 삼성과 LG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이 LG에 추월을 당했다. 역시 삼성 반도체 이슈 때문이겠죠? 예, 일단은 반도체가 1조 이하 영업이익 본 거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네. 사실 과거 2019년도의 실적이 그때 당시에도 엄청 안 좋았을 때도 연간으로 27조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영업이익으로. 근데 지금 1분기가 요정 1조가 안 됐으니까 6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7천억이 안 됐으니까 사실 하반기에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 좋아질 일만 남았네. 네. 라고 생각해서 뭐 주가가 좀 반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고량 감산하니까 이제 공급 조절 통해서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상위 업체들이 더 빨리 재고를 축적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P도 올라가고 Q도 또 다시 생산 따라서 올라가는 거. 요게 사실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이제 6월 달에 있을 대표적으로 이제 6월 달에 데이터 센터들 증설들이 아마 있을 건데 이때 나오는 데이터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재고 감산에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소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차 전지 소부장 중에 하나가 또 에코프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소부장들은 정말로 저는 피킹을 잘하면 네. 대박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 전통적으로 유명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근데 원익 IPS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번에 감산에서 약간 좀 수혜라기보다 좀 제대로 타격을 입는 종목들을 한번 저도 다 서칭을 하고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소부장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를 잘 해보면 대신에 수급이 되는 쪽으로 분명히 한쪽으로 몰릴 겁니다. 결국은 지금 상반기 시장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 자체가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요. 어차피 코스피 영업이익, 코스닥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YOY로 무조건 줄어들고 그러면 올해 매출 성장도 크게 기대를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그중에서 퀄리티 주식 그리고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섹터 내에서도 되는 주식들로만 돈이 분명히 몰릴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단으로 다른 섹터 내에서 다른 주식들 대비 좋은 성과를 낸 종목들이 아마 돈이 몰릴 건데 아마 그게 주식 가격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신고가 가는 종목이 그냥 제일 센 놈이다. 그냥 뭐 특별하게 우리가 밸류에이션 분석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열심히 해봤자 애널리스트 분석 따라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럼 네. 차라리 가격이 보여주는 거 가격에서 신고가 가는 거 따라가시는 게 제일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주들 가격들을 보니까 이 삼성이 25년 만에 네. 이제 감산 발표했다는 게 업계 자체는 굉장히 호재가 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 반도체
감산이라는 게 뭐 증산 감산을 뭐 하루 단위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감산을 하면 증산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거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악재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희생을 해야지만이 업황 자체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분기가 지금 이제 6천억 영업이익 났다고 해서 이제 다들 쇼크하지만 2분기는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분기에는 갤럭시 23 그 판매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한 4조 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분기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고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는 삼성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감산의 폭은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빨리 바닥에 올 수 있다.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디램 익스체인지나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수요하고 공급이 역전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3분기부터는 이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돌아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실적이 터닝되는 반도체의 어떤 가격이 돌아서 가지고 실적이 터닝되는 시점은 3분기 말, 4분기 이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계속해 가지고 하락시마다 분할해서 사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3분기 말 4분기 초 정도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자체도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데이터 센터 예전에 막 한창 이 서버 증설 때문에 디램도 막 늘리고 AI 또 이슈도 있고 지금 수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슈를 제가 한 달 전에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데이터 센터가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지만 AI, 챗 GPT부터 AI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가격적으로 혹은 수치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외사들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정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리서치에 대한 영역은 디램 가격은 빠지고 있고 하반기에 돌릴 것이다. 네. 낸드가 돌리랑 말랑하고 있다. 이런 건데 막상 AI까지 지금 리서치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일단 아직 수치로 확인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쪽에서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라든지 그런 작은 소부장 주식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명확관하게 그쪽 수요는 늘어날 건데 확인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낸드 쪽이 먼저 돌아서고 있긴 한데 낸드가 돌아서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를 하는 거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를 할 거면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수요가 지금 PMI 지표 발표하니까는 3월 달 거는 좀 애매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만 거예요. 그거가 중국 수요가 확인한 걸 확인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낸드 출하량 늘어나서 디램도 쫓아간다. 이렇게 아마 리서치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시장의 추세가 이루어진 시기까지는 뭔가 주도적격으로 반도체가 살아나서 더 가기에는 아직까지 2,500포인트라는 뭔가 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매크로가 아직은 좀 덮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급하게 흥분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그래도 시장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형님격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황 팀장님 그 6월에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거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해마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PC, 모바일 수요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뭐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들 그다음에 AI까지 하면서 데이터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이거를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 우리가 뭐 예전부터 매매하셨던 분들 지금 반도체 엄청 많이들 갖고 계세요. 소부장들 정말 거래량 많은 것부터 거래량 없는 것까지 종목별로 알고 계신 분들 엄청 많은데 사실 그분들도 엄청 지금 사실 소외감 많이들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스터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항상 보면 우리가 버릴 주식은 없다고 그 분명히 좋은 주식 퀄리티 주식들은 또 때가 되면 또 시장이 언제 알게 모르게 또 시장이 주도주의 역할을 차지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시장에서 봤을 때 케인즈가 이제 주시장 미인대라고 했던 것처럼 시장이라는 심사위원이 지금의 미인은 2차 전지라고 찍은 거고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회
다음 주도주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반도체. 이건 그냥 영원한 그냥 어쨌든 단골 메뉴니까. 네. 반도체랑 그다음에 최근에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뭐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들도 그렇고 항상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반도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계속 스터디는 필요한 섹터라고 봅니다. 네. 네. 반도체 주가가 이제 업황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실적 발표 전후에서 기업들 보니까 2분기부터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없고 대부분 다 하반기에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은 반도체 주 투자를 우리가 언제쯤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선행한다고 하면 네. 지금 4월이면 6개월이면은 3분기 말 4분기 초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역전된다고 지금 그 리서치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도 네. 3분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조금 밀릴 때마다 저 삼성전자가 됐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좀 밀릴 때마다 좀 담아두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폭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지금 그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해 보면은 우선주가 좀 덜 올랐어요. 보통주보다는. 그래서 뭐 둘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어차피 상승 나중에 보면 상승률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우선주를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예. 개별 종목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좀 특화돼 가지고 시장 저희 지배력을 좀 갖춘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발표를 하면서 D램 쪽은 그 캐펙스 투자를 축소를 하는데 낸드 쪽은 축소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비 쪽에서는 또 낸드 쪽에 강점이 있는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뭐 계속해서 눌릴 때마다 잡아놓으시면 뭐 하반기에는 그 좀 그림 자체가 지금과는 좀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실적 시즌에 문을 연 삼성전자 이슈 다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곰방 다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삼성전자를 볼 때 LG전자를 봐야 한다. 지난주 저희 경주마 전문가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LG전자 호실적, 뜻밖의 호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 참고로 양봉 선생님이셨죠. LG 계열사들이 또 보니까 이제 다크호스로 등장한 것 같아요. 박사장님. 예. 다크호스로 실적이 잘 나왔죠. 네. 지난주에 1조 4천억 이상 나왔고 우리가 실적 발표 전에 얘기하는 거를 컨센서스라 얘기하죠. 컨센서스가 1조 초반대였으니까는 컨센서스에 비해서 한 15% 20% 더 나왔다. 삼성전자는 그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LG전자가 진짜로 새로운 다크호스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난주 팩트였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LG전자 주가로서 제대로 워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지금 그러네요.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2,500 포인트를 살짝 노크를 할 때 기억을 해보시면 대형주 매수 다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주고 실적 발표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제대로 국가에서 워킹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을 좀 이따 뜯어보긴 할 텐데 막상 이게 시장에 대한 신뢰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VS 사업부 수주 굉장히 좋거든요. 네. 내년까지 거의 80조인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수주 잔고도 남아 있고 TV 쪽도 굉장히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LG전자 레포트를 보니까 증권사 3-4군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가 상향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늘 정도면 좀 올랐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25포인트는 오른 날인데 오늘은 조금 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지난주까지가 뭐라 그랬죠? 프리 어닝 시즌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추정치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며칠은 LG전자가 좀 기긴 했지만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코리아 주식 대형주의 특성은 일단 실적 발표 시즌 이전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내일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과 후에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도 움직인 거를 스터디하는 것도 투자 입장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 안 오른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뭐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프리미엄 가전 이런 쪽이 좀 잘 팔렸다는 것 같거든요. 소비가 확실히 좀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다가 전장 사업 부분 항상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접고 이제 프리미엄 가전하고 전장 사업 부분 집중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하는 거에다가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사실 LG전자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고생하셨는데 사실 LG전자가 올해 한 50% 올랐습니다. 네. 거의 한 8만 원대였다가 지금 12만 원 찍고 내려온 거니까. 근데 그 정도면 사실 다른 대형주 대비하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와서 조정 나온 것도 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사실 오늘은 우선순위에서 그냥 밀렸다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보면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대형주 몇 개 하고 그다음에 그 올라가는 주식들 몇 개만 올라가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종목들을 막 부랴부랴 파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LG전자가 이평선도 뭐 단기 이평선도 좀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냥 멀리서 그냥 길게 차트를 해서 보면 그냥 그냥 약한 조정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사실 지금 오히려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조만간에 추가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오늘 고점 저점 대비해서 50%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LG 그룹 자체가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캐릭터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뭔가 발사대 뭐 도약을 하기 위한 뭔가 발사대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과연 LG전자를 시장에서 언제 바라봐 줄 건가 그거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네.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형주보다 어쨌거나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좀 선행적으로 이 기대감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좀 그렇다 쳐도 네. 그러면 2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질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그 증권회사 리포트를 저도 이제 훑어봤는데 네. 올해 지금 이제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고. LG전자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LG전자는 항상 이제 또 그런 게 패턴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좋고 실적이 하반기가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1분기가 피크 아니냐 해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그런 물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 전장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1,600억에서 700억 정도 레인지가 나왔고 네. 올해 지금 가이던스 상으로 한 2,500억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장 수주가 작년 말 기준 80조였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한 10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2차 전지처럼 모멘텀을 준다 그러면 지금 2025년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가전에서 전장을 갖다 성장 사업을 하나 더 붙이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하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가져가시면서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가 이제 너무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막 20% 하루에 막 15% 2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답답해 보이기는 하는데 주식은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에서 막 그 핫하게 올라가면 또 어느 순간에서는 또 그만큼 또 그런 주식을 선호하게 되면 또 그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함을 가지고 자기 자산을 증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LG전자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그룹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영업이익 145% 늘었는데 확실히 2차 전지가 좀 돈이 되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잘 가는 거고. 지난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 6,300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1,000억 정도가 AMPC, 즉 그거에 대한 보조금 효과가 좀 들어갔다는 부분이고 당연히 실적 추정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한 10% 움직인 게 아니고 90%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 대비 90% 성장했다는 얘기니까는 2000년 섹터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같이 갈 수 있을 거냐인데 네. 이게 지금 AMPC 효과에 대해서 레포트를 쭉 봤는데 3년 동안 누적으로 된 예상 지배 손익
그러니까는 AMPC로 인한 순이익 증가 예상 규모가 LG 에너지솔루션이 6조 1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치를 땡겨와서 하면은 6조 이상 된다는 건데 이번에 일부 녹였다라는 거죠. 참고로 AMPC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크레딧 예.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세액공제에 대한 순이익 증가 측면이 조 단위로 늘어나고 그것이 끊어서 나눠서 영업이익에 분기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부터 그것이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에 한 이틀 동안에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추세는요. 만약에 그 우리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논리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IRA 시작할 때 좀 약간 노이즈들이 있었거든요. 한국 업체들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 상원 하원 의원이 너무 크게 그래서 이게 세부 시행 나오기 전까지 달리지 못했던 이유도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아직은 올해까지는 그런 뭔가의 정치적인 혹은 제도가 바뀔 수 있는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트리거는 일단 지금까지는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꾸준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더라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는 패시브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결을 같이 확인하면서 에너지 솔루션을 매매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IRA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이게 2분기 이후에도 뭐 계속 그대로 고정적으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또 성장을 할 뭐 모멘텀이 있나요? 사실 이게 생산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당연히 뭐 이제 세액 공제 크레딧이 더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지금까지 추가로 받은 그동안 수주 받은 것만 해도 3년 뒤면 이제 생산량에서는 글로벌 1위가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 몇 년치를 다 당겨오고 있기는 한데 네. 뭐 LG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래 실적을 계속 같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세액공제 이 양이 사실 지금은 생산량 그 이익 증가율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얼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이번에 뭐 160% 늘었다고 하지만 이번 다음에는 사실 200% 이상 늘어야 사실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발표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50%만 늘었습니다 하면 사실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거밖에 안 돼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그 부분들이 주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분기까지는 뭐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이제 또 다음 실적 시즌 7월 말이나 8월 초쯤 갔을 경우에는 또 두근두근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네. 전체 시총 대비해서 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CS 윈드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사실 비율로만 보자면 이 두 회사가 더 크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서 지금은 조금 오늘 뭐 풍력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다음 주도주의 가능성도 분명히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IRA 세액공제 혜택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 다 동일하게 누리는 건가요? 공이 받는데 네. 지금 SDI는 현재 지금 공장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동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매출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순서가 뒤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참고적으로 LG 엔솔 같은 경우가 제일 큰데 엔솔의 지분의 80% 이상을 LG 화학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LG 화학이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안 움직이다 오늘 좀 한 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 효과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리포트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모 증권사 건데 이게 보니까 3년 매출이 22년 대비 해가지고 약 한 50% 정도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23년에서 24년이 60%, 그다음에 24년에서 25년이 40%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증권사 예상으로 했을 때 PER이 지금 올해가 61배, 내년이 35배, 그다음에 25년이 21배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성장의 모멘텀 그리고 또 27년까지 뭐 계속해가지고 수주가 확보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크게 눌릴 자리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음 1분기 어닝 시즌에 뭐 실적 수혜주는 누가 될 거냐 이걸 지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어닝에서 단연 이 코스피 최고 실적 기대되는 종목하면 현대차 기아 쪽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올 들어서도 사상 최대 판매 실적도 내고 그랬으니까 네. 주가도 뭐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올해 내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아쉬운 상황이긴 하고요. 아쉽죠. 아까 제가 시즌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그 기존에 우리가 FM 가이드 기준으로 그 컨센서스라는 걸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할 때 현대차가 1분기 컨센이 2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 레포트라는 기사 살펴보시면은 3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는 중 같아요. 물론 그 오피 마진이라고 그래서 오피 마진은 기아가 좀 더 높습니다. 기아는 지금 9%대 얘기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8%, 7%대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즌에 자동차주가 선택될 가능성은 일단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중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조금은 수치를 좀 확인해 보고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런 추세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꾸 아쉬운 종목에 대한 질문을 박 차장님께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문제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올해 들어서 확실히 좀 부진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네. 보조금 이슈 때문에 확실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정부가 전기차 이 대체 전환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네. 2032년에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네. 이게 현대차 기아에는 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뭐 이게 비단 미국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 뭐 유럽에서도 이미 다 뭐 도심 뭐 파리 같은 경우 도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가는 건 전기차 시대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강약 또는 속도 조절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뭐 실적으로는 보나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PB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편안한 주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아까 이영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날 막 10% 이하 가는 주식은 왜 이렇게 더디지? 막 그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손님 고객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엄청 조급해하세요. 뭔가 내 잔고에도 뭔가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특히 대형주만 있는 주식분들은 사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오늘 가만히 있었던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뭐 급등이 나가다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그렇게 좋고 싸다고 하는데 왜 안 오르냐 말씀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죠. 예, 좀 조금 시장에서 선택받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금들이 올 들어서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죠. 진짜 그게 맞아 했는데 어느덧 코스피 2,500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이 모처럼 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훈풍들 조금 더 오래 좀 이번엔 지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